오늘은 학습지 29페이지 무신정권의 성립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여기 본문 1번 보면은 무신정변의 발생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무신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무자는 싸울 무에 할 때 무자고요. 반대되는 말은 뭘까요? 무와 이제 대비되는 말은 문입니다. 이 신자는 무슨 신자일까요? 네, 부하, 신하, 관리 이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은 오늘날 우리가 풀어서 이해하자면 일종의 군인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변이라는 게 발생했다. 이게 좀 생소한 단어죠. 이거 한자인데 풀었으면은 정치적 변란, 난이에요, 난. 반란인 거죠. 정권을 뒤엎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정치적인 변란에는 무력이 동원되거든요. 그래서 이 무력으로 정치적으로 정권을 뒤집는다, 이걸 쿠데타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여러분 쿠데타라는 말 들어봤죠? 무신들이 주도해서 정변을 일으켜서 정권을 변화시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이런 큰 사건이죠. 반란이나 이렇게 나라가 뒤집힌 거니까 엄청나게 큰 사건인데, 이러한 무신정변이 발생하게 된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이 이런 걸 결심하게 된 데에는 대우가 좋았을까요? 대우가 나빴을까요? 대우가 나빴으니까 뭐가 계속 쌓였을까요? 불만이 많이 쌓이던 차에 이 쌓이던 불만이 한꺼번에 폭발한 게 이거라고 이해하면 돼요. 무신정변이라고. 그래서 고려는 기본적으로 같은 신하지만 문신들 위주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공부하는 문신들이 군대의 최고 지휘관을 담당하도록 딱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부대가 이렇게 쭉 있으면은 여기 아래는 다 무신들로 채워져 있는데 여기 최고 지휘관만은 문신으로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근데 싸움이니까 누가 더 전문가예요? 무신들이 더 전문가인데 이들의 지휘를 받아야 된다라는 게 여기 아래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좀 불만이겠죠. 그래서 이게 워낙에 일반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문신 출신으로 전투에 나와가지고 이름을 알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누구냐? 서희. 서희는 이제 외교 담판을 한 사람이지만 이제 군사적인 것과 관련된 사람이었죠. 그 다음에 귀주 대첩을 이끈 강감찬, 그리고 별무반을 이끈 윤관, 다 장군이라고 우리가 명칭을 부르지만 이들은 기본적으로는 문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고려사회는 문신들이 차별 대우를 받았다. 무신에 비해서 문신의 지위가 낮아요. 이렇게 우리 구급공무원이라고 이렇게 급을 부르잖아요. 마찬가지 고려도 공무원들, 신하들, 관리들의 등급이 있는데 문신들은 등급 체계가 이렇게 쭉 나눠져서 1급까지 쭉 올라갈 수 있다면 무신들은 1급까지가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같은 등급이더라도 이 무신들은 월급이 작고 대우도 별로 안 좋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사소한 부분에서 많은 차별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과거 시험에 무과가 없어요. 문과만 있었습니다. 승과도 있었어요. 스님도 막 할 수 있고 잡과도 있었는데 무과는 시행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과거제를 시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과거를 통해서 승진할 수 있고 등용될 수 있는데 아예 그런 길이 없다라는 거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니까 상당히 무신들 입장에서는 차별 대우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의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앞에 보면은 두 번의 난이 있었잖아요. 이자겸의 난이랑 묘청의 석양천도 운동, 인종 때거든요. 그 다음쯤에 이제 의종인 겁니다. 의종은 앞에 이제 고려사회가 문벌귀족 중심으로 너무 보수화가 돼서 고인물이 된 거예요. 물이 고이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썩어 빠진 거죠. 이 썩어 빠진 고려사회를 개혁하려고
초반에는, 즉위 초에는 이런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무 간의 균형을 잡아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더 우대해 줄까요? 여기가 차별받았으니까 무신들을 우대해 준 거예요. 그리고 왕권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이런 시도들은 좋죠. 의도는 좋아요. 근데 결과가 있었을까요? 결과가 좋지 못했을까요? 결과가 좋지 못합니다. 모든 노력들이 다 실패로 돌아가요. 자, 여러분, 이제 이건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시험 준비할 때, 공부할 때 한 5시간밖에 공부를 안 했는데, 이번에 완전 열심히 해가지고 20시간을 공부했다. 근데 성적이 똑같다.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아이씨,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예전에 비해서 4배를 들였구만.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포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 포기하지 않고 더 나아가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가 힘들거든요. 이 의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대 왕에 비해서 자기가 엄청나게 노력을 기울였으니까 결과에 대한 기대를 했겠죠. 근데 기대가 실패로 돌아온 겁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더 큰 실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초반에는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니까 모든 의지가 다 꺾이고 오히려 더 나쁜 방향으로 틀어버렸어요. 아, 나 공부 안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 왕권 강화 안 해. 나 젊었을 때 놀아야지. 욜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치와 향락에 빠져가지고는 오히려 무신들을 더 차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제 모든 걸 다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무신들은 의종한테 어느 정도 기대를 했겠죠. 균형을 잡아주려고 노력했던 의종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더더욱 실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4번에 보면은 군인전이라는 건 뭐냐면, 이건 토지인데 토지 자체를 주는 게 아니라 토지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그래서 국가에 내는 세금을 군인에게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군인이 국가에게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어차피 그 세금으로 월급을 주기 때문에 국가를 거치지 않고 이 군인전을 설정함으로써 월급을 받거든요. 근데 이걸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월급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는데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의욕이 생길까요? 안 생기죠. 선생님도 월급이 안 나온다 생각하면 매우 힘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노역에 시달린다, 일에 시달린다 라는 겁니다. 이 병사들을 불러가지고 군사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라 뭐 공사가 필요하다, 뭐 여러 가지 필요하다 하면은 불러가지고 삽질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병사들은 자기는 군인으로서 왔는데 이 삽질을 시키는데, 이 삽질이 쉬운 일이 아니라 너무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힘든 일에 계속 시달리고 있습니다. 월급도 제대로 주고 밥도 제대로 주나요? 아닌데도 일은 막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불만이 계속 쌓이는 겁니다. 고조된다, 쌓인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전계라는 걸 보면은 이 무신들 중에 주도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정중부라는 사람과 이의방이라는 사람이 주도해서 의종이 보현원이라는 이게 뭐냐면은 오늘날 따지면 핫플레이스, 클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약간 정자 같은 게 이렇게 야외에 경치 좋은데, 드넓은 이렇게 연못도 있고 정자 같은데, 이게 보현원이에요, 보현원. 여기 행차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노는 거예요. 정자에서 노는데 여기다가 뭘 차려놓을까요? 맛있는 술과 반찬 막 쭉 차려놓고 의종이 이제 노는 겁니다. 띵가띵가 노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아무리 맛있는 거라지만 혼자 먹으면은 맛있나요? 술도 혼자 먹으면 맛있나요? 여러분 술 안 마셔서 모르겠죠? 혼자 먹으면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같이 먹는 게 좋아요. 그래서 누구랑 같이 먹느냐? 야, 거기 있는 너희 문신들 같이 나랑 먹자. 그래서 의종이 앉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 이야기도 하고 하하하고 웃으면서. 그런데 무신들은 어떻게 했냐? 무신들도 불렀어요. 네, 부른 게 오히려 더 그렇습니다. 무신들을 불러가지고 뭘 하게 하냐면, 여기에 너희는 서가지고 보디가드에 시위를 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신하들인데 여기 문신들은 앉아가지고 왕이랑 같이 띵가띵가 놀고 있는 걸, 남들이 술 마시고 맛있는 걸 먹는 걸 무신들은 지켜봐야 되는 거죠.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매우 안 좋습니다. 자, 근데 이 술 마시고 이렇게 막 하는데 갑자기 이제 이 문신들과 의종이 이거 먹을 것만 먹으니까 술만 마시고 이러니까 약간 기분이 안 산다. 요즘 같으면은 뭐 모여가지고 영화를 본다든지 뭐
TV를 본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재밌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축구 경기 같이 보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려시대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너무 심심한데 뭔가 이벤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 고려에서 가장 유행하던 놀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놀이의 이름이 뭐냐면 수박희라는 놀이예요. 이 자가 뭐냐면 유희, 놀이라는 겁니다. 그럼 수박은 무엇이냐? 이거 한자거든요. 그럼 한자는 거꾸로 뒤집어서 발음해도 똑같은 의미를 가져요. 수박을 뒤집어서 읽어보세요. 뭐가 되죠? 예, 박수라는 뜻이 되죠. 이게 뭐냐면 숫자는 손수, 박자는 칠박, 예, 손바닥을 마주치면서 하는 놀이다라는 겁니다. 일종의 무예 대결이에요. 이 수바키라는 이 무예에서 오늘날의 태권도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무예가 나왔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일종의 권투시합을 본다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구한테 시키게 하느냐? 너희 가만히 서 있으니까 힘들지. 너 내일 내려가서 이거 한번 해봐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좀 불만이 있었지만은 무신들이 참고 수바키까지 해줍니다. 자, 근데 수바키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 많은 무신들이 모여 있었는데 무신들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이가 많은 무신 한 분이 계셨어요. 대장군님이. 근데 이 문신 중에서 할례라는 되게 낮은 직급이고 나이도 젊어요. 근데 이제 가문은 좀 높은 애였죠. 그러다 보니까 아나무인이었거든요. 이 할례라는 사람이 야, 너 가만히 있지 말고 이 노인분인데 이 사람한테 너도 수바키 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부추겨가지고 수바키를 하게 했는데 누구랑 붙게 하냐면은 이 무신들 중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병사한테. 이 사람은 젊은 병사예요. 근데 이분은 대장군이긴 하지만 나이가 많잖아요. 이 1대1로 붙으면은 이 사람이 이제 지략은 뛰어날지라도 체력에서는 많이 딸리겠죠. 그래서 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멋쩍게 아이고 창피하지만 졌네 하면서 이렇게 여기를 다시 오려고 하는데 할례라는 사람이 막 깔깔깔깔 웃으면서 비웃으면서 야 너는 대장군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졸병도 못 이기냐 저 아래에 있는 애한테도 지냐 하면서 그냥 놀리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뺨까지 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여기서 이 신발 벗어두는 데 있죠. 옛날 한옥 보면 거기로 대굴대굴 굴러내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수많은 무신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분은 이 무신들 중에 최고참인데 이 아래 사람들이 이걸 보니까 기분이 어때요? 이분도 이런 대우를 받는데 나는 더 아래 취급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겠죠. 정중부와 이의방이 여기에 딱 해당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들이 주도해서 여기 있는 모든 무신들을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잡히는 대로 다 죽여버렸습니다. 문신들을 다 죽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의종을 보현 안에 있었던 의종을 폐위하고 허수아비 왕인 명종을 왕으로 올립니다. 그래서 성립된 정권이 무신 정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신들이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고려 사회의 주도권을 가지게 되고 왕은 정말 허수아비예요. 말만 왕인 거지 모든 중요한 일의 결정은 무신들 중에서 정권을 잡은 무신들이 이걸 고려 사회를 이제 결정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2번 무신 정권에 대한 반발과 권력 다툼을 보겠습니다. 자, 무신 정권이 정당한 정권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정변을 통해서, 무력을 통해서, 쿠데타를 통해서 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발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북면에 병마사, 우리 도병마사 했던 거 기억나요? 그처럼 도병마사처럼 이 병마사라는 거는 지방에 있는 사람인데 이제 군사적인 동북면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 동계 북계 했던 거 기억납니까? 일반 행정구역보다 특수한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강화된 지역이에요. 여기 이제 병마사 이 지역의 최고 이제 군사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의종의 복위를 시도했던 거죠. 시도라는 말은 여러분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네, 실패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서경의 유수, 이것도 지방관의 명칭입니다. 조위총이라는 사람이
주도해서 이 무신 정권에 저항을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두 가지밖에 없지만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가장 규모적으로 큰 거 두 가지가 이제 교과서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초반에 이렇게 여러 가지 반란을 일으켰지만 이게 지휘계통이 이제 하나로 된 게 아니라 좀 지역적으로만 일어났기 때문에 전국적인 규모가 또 아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무신정권들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무신정권 초기에는 우리 아까 보현안 사건 얘기했듯이 무신정권 초기에 이 정변을 일으키게 된 과정을 보면은 이들이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난을 일으킨 게 아니라 순간적인 화를 못 이겨서 난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일정한 계획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무신 간의 권력 다툼이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주도했던 사람이 정중부와 이휘방인데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정중부가 결국에는 권력을 잡게 된 겁니다. 정중부를 기억합니다. 근데 이 이후로도 집권자들이 계속 바뀌어요. 정권이 매우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 있지만 우리가 좀 기대를 조금 이름을 익혀둬야 될 사람이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그 다음에 최충원입니다. 여러분 사람 이름 외우기 너무 힘들죠? 그래서 선생님도 이거는 좀 이름 외우기가 힘들어서 그냥 앞글자 따가지고 정경이최 이렇게 불러요. 더 많은데 중요한 사람들만 조금 추린 겁니다. 정경이최. 이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 이름을 왜 보여주냐면은 이들의 성이 지금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을 제거하고 정권 잡고 제거하고 정권 잡고 제거하고 정권 잡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권이 상당히 초기에는 매우 불안정했다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여기 경대승이라는 사람은 되게 젊은 나이에 정권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이 앞에 있는 사람들 다 암살당해서 막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어떻게 죽었을까요? 자기도 암살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잔 거예요. 불면증으로 죽었습니다. 이 정도로 정권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었어요. 자, 그리고 무신들은 어떻게 큰일을 결정하냐면은 무신들끼리 이제 모이는 기존에 원래 있었던 회의기구가 있습니다. 중방이라는 이름의 무신들 최고 회의기구는 기존에 있던 걸 쓴 겁니다. 중방에 모여서 아이디어 좀 모아봐. 어떻게 하면은 이런 어려운 일을 해결할 수 있을지 의견 좀 내봐. 이런 식으로 해서 정책을 결정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번 사회를 잘 보세요. 이 무신 정권들은 원래 국가를 경영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일까요? 경험이 그다지 없는 사람들일까요? 경험이 그다지 없습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라는 말 알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집권층이 이제 막 된 사람들입니다. 그 전에 문벌귀족들은 집권층이 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집권층으로서 수탈하는데 도가 튼 사람들이에요. 적당히 수탈할 줄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고무줄도 계속 당기다 보면은 여기가 뚝 끊어지잖아요. 그냥 끊어지지 않을 지점을 잘 알고 적당히 사람들의 불만을 조절하면서 빼앗아 갔다면 무신들은 이제 막 고기를 먹는 거예요. 너무 맛있죠? 이거 한계를 아는 거예요? 한계를 모르는 거예요? 한계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권층은 무신들을 말해요. 이 무신들이 자신들의 재산 증대와 권력 장악에만 너무 집중을 해서 백성들을 힘없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괴롭히는 겁니다. 수탈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죠. 정치는 뭐 나는 몰라도 되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정치는 어렵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관심을 많이 안 가지는데 정치라는 것은 안정적일 때는 우리한테 큰 영향을 오히려 안 미쳐요. 근데 이렇게 불안정하면은 정치가 불안정하면은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 우리들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이런 정권의 불안정을 막고 이게
부당한 정권이 집권하는 걸 막고 이런 식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사회 혼란이 가중되다 보니까 이 무신 정권기가 되면은 이제 계속해서 농민 반란들도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그것과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